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내일 와줘. 새벽 2시 복도에서 들린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그만 서재 앞을 지나게 됐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애절한 목소리. 시어머니한테는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톤이었어요. 나도 미칠 것 같아요.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요. 전화 너머 여자 목소리. 그게 우리 엄마였습니다. 손에 쥔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서재 문이 벌컥 열렸고 시아버지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며칠 뒤 저는 그들이 함께 들어가는 빌라를 목격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입 맞추는 모습까지. 그리고 시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낡은 앨범. 거기엔 젊은 시절 두 사람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우리 결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이어온 불륜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네 시아버지 뒤 좀 밟아봐.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해, 처음 맞는 설날이었습니다. 시댁은 서울 한옥을 개조한 2층 주택이었어요. 마당엔 배롱나무가 있고 대문 옆 우체통은 녹이 슬어 있었죠. 남편은 중견 건설사 차장이었고 시아버지는 퇴직한 공기업 임원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어요. 수아야, 어서 와. 오는데 힘들었지?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떡 2상자를 들고 웃으며 인사했죠.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았어요. 거실엔 이미 차례상이 반쯤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인사를 드리자 고개만 까딱하셨죠. 그래, 왔어. 남편은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나무를 묻히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곧 오신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셨어요. 그래? 오신다고 했어? 네, 아빠는 해외 출장 중이라 엄마 혼자 오신대요. 그렇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명절이라 바쁘신가 보다 했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오셨다. 제가 달려나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수아야. 엄마, 어서 들어와요. 엄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어요. 두 분이 마주보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너무 오래 눈을 마주보고 계셨거든요. 오셨습니까, 사돈어른? 시아버지가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네, 사돈어르신.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덕분에요. 어서 앉으시죠. 두 분은 서로를 사돈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이 왠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요.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6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말이 없으셨고 우리 엄마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죠. 시아버지만 간간히 남편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우진아, 요즘 현장은 어때? 네, 아버지. 괜찮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가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수아야, 내가 도울게. 아니에요, 엄마. 앉아 계세요. 괜찮아.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돈, 마당 좀 보시죠. 배롱나무가 있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시죠. 두 분이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어요. 시아버지가 나무를 가리키며 뭔가 설명하고 계셨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어깨가 스칠 듯 가까이 서 있었죠. 수아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머니.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셨습니다. 저녁 무렵 엄마가 먼저 일어나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엄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야지. 너희도 편히 쉬어라.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도 따라 나오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사돈. 네, 사돈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두 분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엄마 손등을 살짝 쓰다듬는 게 보였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저는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 11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1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시아버지 서재였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내일 몇 시에 올래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어조는 처음 듣는 것이었죠. 부드럽고 다정하고 애틋한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조심해서 갈게. 전화 너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죠. 수아야. 죄송해요, 아버님. 물 마시러 나왔다가. 그래. 괜찮아. 들어가 자거라.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통화 종료 버튼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전화 너머 그 목소리, 마당에서의 가까운 거리, 악수할 때 스치던 손길.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어요. 엄마와 시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꿈이었죠. 저는 그들을 따라가며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시아버지는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아, 수아야. 친구 만나러 나가. 네, 다녀오세요. 시아버지는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오전에 서울로 돌아갔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어머니, 제가 청소 좀 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2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이불을 개고 바닥을 쓸었어요. 그러다 시아버지 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엔 항상 잠겨 있던 방이었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앨범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언제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주위를 둘러본 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젊은 시절 시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웃고 계셨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엔 시아버지와 한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배경은 놀이공원 같았습니다.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죠. 그 얼굴이 우리 엄마였습니다. 젊은 시절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였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1992년 5월 3일. 영희야, 오늘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 영희. 우리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1992년이면 엄마가 아빠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아니, 잠깐 엄마와 아빠는 1993년에 결혼하셨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해변에서 찍은 사진, 산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모두 엄마와 시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달랐어요. 병원 복도에서 찍은 것 같았죠.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2월. 영희야, 미안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아야? 1층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앨범을 덮고 방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네, 어머니. 점심 뭐 먹을까? 아, 제가 뭐 해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정해, 강수아. 진정하라고.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와 시아버지가 과거의 연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헤어진 이유가 뭔가 비극적인 일이었다는 것.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며 계속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왜 헤어졌을까? 그리고 왜 다시 만난 걸까? 아니, 다시 만난 게 맞나? 어젯밤 전화통화는 뭐였지? 오후 2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수아야, 뭐해? 집에 있어요, 엄마. 그래. 우진이는? 회사 갔어요. 그렇구나. 수아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엄마는 잠깐 망설이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응, 괜찮아. 잘 지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불안한 것 같았죠. 저녁 6시쯤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거실로 들어오시며 외투를 벗으셨죠. 수아야, 우진이는? 서울로 갔어요, 아버님. 그래.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를 훔쳐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3명이서 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고
시아버지는 가끔 뉴스에 대해 말씀하셨죠. 저는 대답만 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또 오른대요. 네, 그렇네요. 우진이한테도 얘기해야겠어. 네, 아버님.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셨어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중매 결혼이야. 별거 없어. 사랑하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사랑? 그런 거 몰라. 그냥 살았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로 나가셨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해서 앨범 속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엄마의 웃는 얼굴, 시아버지의 다정한 눈빛,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우는 두 사람.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또다시 1층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이번엔 거실이었습니다.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계셨어요.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죠. 화면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당신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 발신자 이름은 여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답장을 쳤어요. 그럼 같은 곳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우리 엄마는 지금도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몰래, 그리고 저희 모두를 속이며.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사 책상에 앉아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죠. 엄마와 시아버지가 만나고 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착각한 것이길 바랐는지도 몰라요. 설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토요일이요? 왜요? 백화점 세일한대. 같이 갈래? 아, 네. 좋아요. 그럼 강남역에서 보자. 2시에.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1시간 일찍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오시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2시 10분 전 엄마가 도착하셨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셨더군요. 옷차림도 신경 쓴 티가 났어요. 엄마 여기. 수아야. 왔구나. 우리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옷도 보고 화장품도 구경했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셨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연락 와요? 응. 아니야, 그냥. 3시쯤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미안한데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 먼저 가도 될까? 네. 무슨 일인데요? 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 엄마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디서 만나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쇼핑 더 하다가. 엄마. 수아야, 괜찮다니까. 다음에 보자. 엄마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뒤를 따랐어요. 백화점을 나온 엄마는 택시를 탔습니다. 저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았죠.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제발요. 급해요. 기사님은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출발하셨어요. 엄마가 탄 택시는 강남을 벗어나 한남동 방향으로 갔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 택시가 한 카페 앞에 멈췄어요. 엄마가 내리셨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죠. 엄마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카페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구석 자리로 갔어요. 그곳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엄마 손을 잡았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엄마 등을 토닥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연인이었죠. 잠시 후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숨었어요. 그들은 나란히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가 엄마 어깨를 감쌌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그들은 작은 빌라 앞에서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저긴 어디지?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그 자리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추웠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먼저 나오셨어요. 옷매무새를 고치고 계셨죠. 시아버지는 현관 앞에 서서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여보. 당신도. 다음 주에 또 봐요. 두 사람은 진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역겹고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저는 빌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시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아버님. 수아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죠. 수아야? 여긴 어쩐 일이야? 아버님, 얘기 좀 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부엌이 전부였죠. 테이블 위엔 와인 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엄마랑 만나셨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본 거야? 다 봤어요. 카페에서부터 여기까지.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으셨죠. 앉아라, 수아야. 서 있을게요. 그래.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미안하다, 수아야.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님,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으셨어요.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알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이러세요? 어머니는요? 우리 아빠는요? 수아야, 내가 이해 못할 거야. 이해요? 무슨 이해를 하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어요. 아버님이랑 우리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결혼은 뭐예요? 우진 오빠랑 저는 뭐예요? 당신들 불륜 숨기려고 만든 가짜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죠.
나하고 내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사랑했어. 그게 이유가 돼요? 안 돼. 물론 안 되지. 하지만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었어. 왜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더 물었어요. 대체 왜 헤어질 수 없어요?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만나면 되잖아요.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말할 수 없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비겁하게 사실 거예요? 시아버지가 돌아보셨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아야, 제발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왜 제가 비밀을 지켜드려야 하죠? 내 어머니가 다쳐. 뭐라고요? 이 일이 알려지면 내 어머니가 가장 많이 다칠 거야.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빠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어요. 만약 엄마의 불륜을 알게 되면, 그리고 우진이도, 우진 오빠가요? 내 남편은 날 아버지로 존경해. 이 일을 알면 무너질 거야. 시아버지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발 수아야.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님, 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길거리를 걸으며 계속 울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야근이라는 문자만 와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와 직접 대면하기로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집에 가도 돼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래, 와라. 점심 먹고 가. 오전 11시쯤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아빠는 골프 나가셨다고 했어요. 엄마 혼자 계셨죠? 어서 와, 수아야. 밥 먹었어? 아니요. 그럼 엄마가 해줄게. 엄마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제 어디 갔었어요? 엄마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응, 친구 만났다니까. 어떤 친구요? 대학 동창. 이름이 뭐예요? 엄마가 돌아보셨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수아야, 왜 이래? 엄마, 저 어제 봤어요. 뭐? 한남동 카페에서. 엄마랑 시아버지.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아야. 다 봤어요, 엄마.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빌라로 들어가는 것도.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아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왜 시아버지랑 그러는 거예요? 수아야. 엄마도 날 속인 거예요? 우진 오빠랑 결혼시킨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희 결혼은 우연이었어. 우연이라고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한참 동안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수아야,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응. 들어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엄마랑 태섭 씨는 옛날의 사귀었어. 언제요? 1990년대 초반. 엄마가 20살 때. 아빠 만나기 전이요? 응. 엄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결혼하려고 했지. 그런데요. 근데 태섭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993년 1월이었어. 택시에 치였는데 다리를 크게 다쳤지. 수술을 받았는데 합병증이 생겼어. 무슨 합병증이요?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섭이는 그게 너무 괴로웠대. 날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없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어.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어.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태섭이는 끝까지 거부했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어. 태섭 씨는 몇 달 후에 명숙 씨랑 중매 결혼했고, 엄마는 내 아빠를 만났어. 그런데 왜 다시 만난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들으셨어요. 5년 전이었어.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쳤지. 그때 태섭 씨가 말했어. 평생 날 잊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어.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사랑한 적은 없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분류는 잘못된 거잖아요. 알아, 수아야. 엄마도 알아. 아는데 왜 계속하세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아야,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태섭 씨를 떠나보낸 걸. 그 사람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엄마. 이제 엄마 나이도 많아. 남은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그럼 아빠는요? 시어머니는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 전 이해 못해요. 절대로. 수아야. 엄마가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순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수아야,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 제가 비밀을 지켜야 하죠? 내 아빠한테 이 일이 알려지면 엄마는 끝이야. 내 아빠 성격 알잖아. 그건 엄마 책임이에요. 수아야, 제발. 엄마는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약속해줘, 수아야. 제발. 저는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말? 네. 근데 엄마, 이건 끝내셔야 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있었습니다. 수아야, 어디 갔다 와? 친정에 다녀왔어요. 장모님은 잘 계셔? 네.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래. 쉬어. 내가 저녁할게. 고마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비밀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폭로해야 할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다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한테 문자가 왔어요. 수아야, 내 어머니한테 들었다. 고맙다. 비밀을 지켜줘서.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다녔고 남편과 밥을 먹었고 웃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계속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친척 모임이 있어.
다 같이 모이기로 했거든. 네, 알겠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집엔 이미 여러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남동생 내외, 시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조카들까지. 거실은 북적였어요. 저는 인사를 돌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내가 나갈게.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가셨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우리 엄마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엄마도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엄마, 여긴 웬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오늘 친척 모임이라고 했잖아. 사돈도 모셔야지. 네. 엄마는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큰 테이블에 20명 가까이 둘러앉았어요. 엄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고 시아버지는 상석에 계셨죠. 식사 중에 시아버지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사돈 어른이랑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시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응. 아, 우진이랑 수아가 결혼할 때 처음 봤지. 그렇구나. 근데 왜 이렇게 친해 보이세요? 엄마가 물을 마시다 기침을 하셨습니다. 뭐 사돈지간이니까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 옆에 앉으셨어요. 사돈, 평소에 뭐 하세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요? 바깥 사돈은 요즘 무슨 일 하세요? 무역업이요. 아, 그렇구나.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긴장했어요. 엄마와 시아버지가 실수라도 할까 봐요. 밤 9시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일어나셨어요. 저도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늦었어요. 엄마는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향하셨어요. 저도 배웅하러 따라갔죠. 현관에서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아야,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요. 미안해. 엄마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1층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고 계셨어요. 당신 오늘 왜 사돈을 부른 거요? 왜? 안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상하잖소. 이상해요? 뭐가요? 그냥 그렇다고. 당신 혹시 사돈이랑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소리요? 요즘 당신 이상해요. 자꾸 외출하고 전화도 몰래 받고. 착각이요. 착각이라고요? 나 바보 아니에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럼 증명해봐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나 좀 만나자. 네, 어머니. 언제요? 내일 점심에. 혼자 와.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수아야, 네 시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네. 증거는 없어. 근데 확신해. 여자가 있어. 어머니. 수아야, 내가 좀 알아봐 줄래?
네 시아버지 뒤를 밟아봐. 제가요? 응. 넌 며느리니까 의심 안 받잖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발 수아야. 도와줘.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만약 내가 큰 비밀을 알게 됐는데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야? 그냥요. 가정이에요. 비밀이 뭔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제 삶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아 씨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였죠. 사랑하는 엄마와 존경했던 시아버지의 불륜을 알게 되고,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비밀이 밝혀지면 두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 진실을 확인하기로요. 비겁한 선택이었지만 어쩌면 이게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또 외출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나가셨어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신다고만 하셨어요. 알았어. 내가 따라가 봐. 저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차를 타고 막 출발하시는 참이었어요. 저도 택시를 잡아 탔죠.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시아버지 차는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그 빌라 앞에 차를 세우셨죠. 시아버지가 내리셨습니다. 빌라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익숙한 차였습니다. 엄마 차였죠. 엄마가 내리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빌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빌라 외관, 엄마가 들어가는 모습, 차 번호판까지.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추웠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와 시아버지가 함께 나왔어요.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도 찍었죠. 집으로 돌아와 사진들을 시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전화가 바로 왔어요. 수아야, 이게 정말이야?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수아야, 고마워. 이제 알겠어.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생각 좀 해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사흘 후 시댁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야, 당장 와봐. 큰일 났어. 남편 목소리였어요. 다급했죠.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저는 서둘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계셨죠. 어머니. 제가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시아버지가 옆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 혈압이 급상승했대. 왜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어요. 스트레스요? 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틀 후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말수가 더 줄어 계셨어요. 시아버지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아야, 나 좀 보자.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앉아라.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아야, 고마워. 진실을 알려줘서. 어머니.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엄마였구나.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그게 처음엔 몰랐어. 사진만 봤을 땐. 근데 차 번호판을 확인해 봤지.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내 엄마 차였어. 수아야.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 내가 왜 미안해해? 제가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언제 알았는데? 설날에요.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쓴웃음이었죠. 설날. 그때부터 알고도 가만히 있었구나.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한테 증거를 보내준 거야? 내 엄마를 팔아넘긴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수아야, 나가줄래? 어머니. 나가라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수아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저러셔? 오빠, 나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뭔데? 저는 남편을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파에 앉혀놓고 모든 걸 말했어요. 엄마와 시아버지의 관계, 과거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오빠, 미안해. 거짓말이지. 아니야. 수아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모님이랑 바람을 폈다고. 말도 안 돼. 오빠, 진짜야. 내가 직접 봤어. 증거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보며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게 진짜야? 응. 남편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깨졌어요. 수아야, 넌 왜 이걸 나한테 숨긴 거야? 오빠가 다칠까봐. 다치긴.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더 아프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내가 명숙 씨한테 사진 보낸 거 맞아? 네. 왜 그랬어? 어머니가 부탁하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넌 내 딸이잖아.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수아야. 내 아빠한테도 들킬 거야.
그럼 어떡하는데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뭔지 다들 알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할 말 없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쳐다보셨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소.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30년을 살았어요. 30년. 근데 당신은 날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건 아니오. 그럼 뭐예요?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 만나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신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이제 더는 못 살겠어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내가 왜 진정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운 상대가 사돈이에요. 내 며느리 엄마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했어요. 우진아. 전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장모님이랑 불륜이라니. 우진아, 들어봐라. 듣기 싫어요. 남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수아야, 너도 공범이야. 네. 넌 알고도 숨겼잖아. 그것도 죄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돼? 이제 우리 가족은 다 망가졌어. 시어머니는 저를 밀쳐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2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심했죠. 오빠. 수아야.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하자고. 난 더는 못 살겠어. 오빠, 왜 우리까지? 우리 결혼은 거짓이었잖아. 부모들 불륜 숨기려고 만든 가짜였어. 아니야, 오빠. 우린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인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나갔어요. 오빠, 어디 가는 거야? 친구 집에서 지낼 거야.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지금은 아무 얘기도 하기 싫어.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오후쯤 친정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아빠. 당장 집으로 와. 엄마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와보면 알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친정으로 갔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아빠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들어와 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소파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수아야.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지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제가 서류를 집어봤어요. 이혼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죠. 이게 오늘 아침에 왔어. 거기 사유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봐라.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사유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고 강태섭은 원고의 사돈인 김영애 씨와 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혼인을 파탄시켰음.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엄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울기만 하셨죠. 김영희, 대답 못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다고? 너 지금 나한테 바람 피웠다는 거야? 죄송해요. 아빠가 소파를 발로 찼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어요. 이혼하자.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너 같은 년하고 어떻게 살아? 여보. 아빠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아야, 다 끝났어. 엄마, 내 인생 다 망했어. 이제 어떡하지? 엄마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며칠 후 본격적인 이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엄마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친정아빠도 엄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죠. 저는 그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공범 취급을 받았고 친정에서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어요. 남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재판 증인으로 나와줘. 네. 내가 본 걸 그대로 증언해주면 돼. 어머니, 전 그럴 수 없어요. 왜? 넌 며느리잖아. 제 엄마를 어떻게 고발해요? 그럼 넌 내 엄마 편이구나. 그게 아니라. 수아야, 넌 누구 편이야? 말해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수아야, 우리 정말 끝이야. 이혼 서류 보낼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수아야, 엄마 때문에 너까지 이혼하게 생겼구나.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지.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아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요? 넌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아직은.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들. 시아버지와 엄마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피고 김영애 씨는요? 엄마도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결은 다음 달에 나온다고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엄마가 복도에 서 계셨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영희야. 태섭 씨.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슬펐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서 온 이혼 서류를 봤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요. 나는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걸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새벽 4시쯤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결혼만큼은 지킬 거야. 다음 날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는 걸 기다렸어요. 6시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오빠. 남편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수아야? 여긴 왜 와?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있어요. 제발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카페 가자.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죠. 오빠, 나 이혼 서류 안 쓸 거예요. 왜? 전 오빠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들 일 때문에 우리까지 헤어질 순 없어요. 수아야, 넌 몰라.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부모님들과 상관없이.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노력해 볼게요. 오빠도 저랑 함께 해줘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아야. 오빠, 제발요. 남편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한 번 더 해보자.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남편과 화해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제 사정을 알고 퍼뜨린 거예요. 저기 강수아 씨잖아. 시아버지랑 친정엄마가 불륜이래. 헐, 진짜? 드라마도 아니고. 맞아. 완전 막장이래.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는 2억 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지급하기로 했죠. 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와 엄마도 이혼했어요. 집과 재산은 반반 나눴죠. 엄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수아야, 고맙구나. 괜찮아요, 엄마.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짐을 정리하다가 엄마가 물으셨어요. 수아야, 태섭 씨 봤어? 아니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엄마 얼굴에 슬픔이 번졌습니다. 엄마 아직도 시아버지 생각하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쩔 수 없어. 평생 사랑한 사람인데. 엄마 이제 그만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한테 문자가 왔어요. 수아야, 내일 만날 수 있니?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만나서 하마. 내일 2시에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어요. 많이 수척해 보이셨죠? 아버님, 어서 와, 수아야. 앉아라.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거 내 어머니한테 전해줄래? 이게 뭔데요? 편지야. 편지요? 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혹시, 응? 아직도 우리 엄마 사랑하세요? 시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사랑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구나. 머리로는 끝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 아버님, 수아야, 너한테 미안하다. 내 인생까지 망쳐버렸구나. 아니에요. 아니긴. 우진이랑도 거의 이혼할 뻔했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우진 씨가 다시 받아줬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시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수아야, 나 곧 떠날 거야. 네. 어디로요? 미국. 거기 사는 친구가 있거든. 당분간 거기서 지낼 생각이야. 언제 가세요? 다음 주. 그렇게 급하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기 있으면 자꾸 내 어머니 생각이 나. 차라리 멀리 가는 게 낫겠어. 아버님, 수아야, 우진이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엄마한테 전달했어요. 엄마, 시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뭔데? 편지래요. 엄마는 봉투를 받아 들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아야, 나 좀 혼자 있을게. 네, 엄마.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다시 들어갔을 때 엄마는 울고 계셨어요. 편지를 쥐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아야.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엄마는 편지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읽어봤어요. 영희야,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구나.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야.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젊었을 때 헤어졌다가 중년에 다시 만나고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됐어. 돌이켜보면 우리의 선택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 수아도 우진이도 명숙 씨도 내 남편도 모두 우리 때문에 고통받았지. 이제 나는 떠나려고 해. 멀리. 내가 없는 곳으로. 영희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안녕이야. 행복하게 살아. 제발. 태섭.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계속 울고 계셨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며칠 후 시아버지는 정말로 떠나셨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하러 갔어요. 남편과 함께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을 안았어요. 우진아,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 돼서. 아버지, 수아 잘 돌봐라. 좋은 아내야. 네, 아버지. 시아버지는 저도 안아주셨어요. 수아야, 고마웠어. 모든 걸 이해해줘서. 아버님 잘 다녀오세요. 시아버지는 출국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응, 오빠. 부모님들 일은 부모님들 일이야.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자. 그래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수아야, 너 내일 시간 있니? 네, 어머니. 왜요? 집에 와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와보면 알아. 다음 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수아야. 저는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제게 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재산 분할 서류야. 재산 분할이요? 응,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받은 거지.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난 이 돈이 필요 없어. 네. 이 돈은 다 내 어머니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가져가는 게 맞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아야, 내 어머니한테 전해줘. 이 돈 가지고 태섭 씨한테 가라고. 어머니, 난 이제 포기했어. 태섭 씨를 잡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라리 내 어머니랑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랑은 어차피 사랑 없이 살았으니까. 어머니, 수아야,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내 어머니한테 전해줘.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직접 보여줄게요. 지금 나갈 수 있어요? 그래. 카페에서 만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엄마한테 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가래요. 명숙 씨가. 네. 엄마는 서류를 내려놓으셨어요. 수아야, 난 못 가. 왜요? 이미 끝났어. 태섭 씨도 떠났고. 근데 시어머니가 허락하셨잖아요. 허락의 문제가 아니야, 수아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엄마도 새로 시작하려고 태섭 씨 없이. 정말요? 응. 힘들겠지만 해볼 거야.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수아야. 하지만 이틀 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 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났대. 네. 태섭 씨한테 간 거야.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는 결국 태섭 씨를 선택했어.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이 사람 없이 못 살겠더라. 용서해줘. 사랑해.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시아버지를 택했다는 게요.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 장모님이 아버지한테 갔다고. 응. 수아야,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몰랐어, 오빠. 남편은 방을 오가며 걸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 완전히 웃음거리 됐잖아. 오빠. 아니, 생각해봐. 부모들이 불륜하다가 이혼했는데 다시 만나서 같이 도망쳤어. 이게 말이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아야, 나 좀 만나자. 네, 어머니.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웃기지도 않아.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수아야, 난 너무 바보 같아.
태섭씨 놓아주려고 했는데 결국 내 엄마한테 뺏긴 거야. 어머니, 알아? 난 30년을 그 사람하고 살았어. 근데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부터 난 대체품이었던 거야. 내 엄마 대신.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아버님이랑 우리 엄마한테 있어요. 그래도 억울해. 너무 억울해.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잘 지내니? 엄마. 미안해, 수아야.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엄마, 왜 그러셨어요? 새로 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려고 했어. 진짜로. 근데 안 되더라.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섭씨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결국 짐 싸서 왔어. 지금 어디 계세요? LA야. 태섭씨가 여기 살고 있거든. 엄마,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엄마는 이 사람이 필요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그럼 됐어요. 수아야, 넌 엄마 이해해 줄 수 있어? 노력할게요, 엄마. 고마워, 딸.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들 일은 이제 신경 쓰지 말아요. 응. 그분들은 그분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고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아야, 넌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수아야. 오빠도요. 2달 후 시어머니가 재혼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수아야, 나 재혼하게 됐어. 정말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고마워. 좋은 사람 만났어. 나보다 3살 어린 분인데 정말 잘해줘. 다행이에요, 어머니. 수아야, 너한테 고마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어요. 처음으로요. 그해 겨울,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오빠, 나 아기 생겼어. 정말? 남편이 저를 들어올렸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다고. 조심해요, 오빠. 우리는 웃으며 안았습니다. 아기 소식을 엄마한테도 전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축하해, 수아야. 고마워요, 엄마. 수아야, 엄마가 한국 갈까? 출산할 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는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미안해, 수아야. 괜찮아요, 엄마. 이젠 정말 괜찮아요. 봄이 왔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남편은 더 다정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수아야, 아기 이름 뭐로 할까? 어떤 게 좋을까? 희망이 어때? 박희망. 희망? 응. 우리 힘든 시간을 겪었잖아. 이제 새로운 희망을 키우는 거지. 저는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희망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고 병원으로 갔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수아야, 정말 수고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우리 딸이에요. 응. 우리 희망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울 거야. 우리가 겪은 일 같은 건 절대 겪지 않게. 퇴원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엄마한테서 소포가 왔어요. 아기 옷과 장난감이 가득 들어 있었죠.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희망아, 할머니가 보낸 거야. 건강하게 자라렴. 우리 딸 엄마 된 거 정말 축하해.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 저는 메모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이젠 정말 행복하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희망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 일요일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희망이는 유모차에서 웃고 있었죠. 오빠, 우리 진짜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우리 행복해. 맞아요. 행복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엄마한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수아야. 엄마. 화면 속 엄마는 웃고 계셨어요. 옆엔 시아버지가 계셨죠. 수아야, 태섭 씨도 인사해요. 안녕, 수아야.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희망이 보여줘. 저는 자고 있는 희망이를 안아 화면에 비췄어요. 와,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엄마와 시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도 이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 영상 통화를 끊고 희망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남편이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수아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오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아픔과 상처는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받아들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참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죠. 수아 씨는 엄마와 시아버지의 불륜을 알게 되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더럽고 조용한 배신이 시작됐고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죠. 하지만 수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지켜냈고 결국 새로운 생명을 품으며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엄마와 시아버지는 결국 함께했고 시어머니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선택한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때로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불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누구나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항상 옳을 순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거겠죠. 수아 씨처럼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 그게 진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수아 씨처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이.